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을 겪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디세이라는 그 요새 되게 핫한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요즘 제 유튜브나 이런 SNS에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톰 헐랜드랑 또 그 와이프 젠데이아 이렇게 두 분의 꽁냥꽁냥한 스토리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한번 보니까 계속 올라와요. 제 지금 요즘 유튜브 채널에는 거의 오디세이에 출연하는 그 연출분들, 놀란 감독, 또 배우분들, 이런 분들이 점령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오디세이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최근에 되게 핫한 걸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걸그룹이 이름이 리센느인데, 제가 리센느가 너무 많이 뜨길래 어디도 매체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해서 리센느를 한번 검색을 해서 조금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이 리센느의 대표분이 되게 중소형 그 기획사 대표인데, 거의 1000통의 메일을 보냈다시피 하고, 아주 무명 시절에, 지금은 떴지만 알아주지 않은 시절에는 정말 발로 뛰면서 자기의 소속사 가수인 그 리센느라는 걸그룹 분들을 알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 노력한 과정들이 되게 처절했다. 예를 들어서 1000통의 메일을 보내면 그 1000통 중에서 거의 읽씹당하는 게 99%고, 그 중에 1개 정도가 읽혔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한 기회를 얻어서 이 리센느가 방송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대충 봤는데 사실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1000통의 메일이 주는 저에게 그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저도 되게 노력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지점들, 또 과거에 우리가 노력해왔던 지점들, 또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또 관련해서 오디세이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세이가 여러분 진짜 강추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전 사실 요즘 CG든 AI든 난리 나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CG를 썼을 것이고, 또 CG나 AI가 발달을 했을 거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창작 영역을 넘어서서 좀 볼맛이 없겠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완벽하게 잘 짜여진 그런 TV, 그런 화면 구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당시에 이제 저희 시댁 어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애들을 봐주신다고 해서 되게 오랜만에 남편이랑 둘이서 이제 영화를 본 거죠. 진짜 거의 한 몇 년 만에 둘이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애들 맡겨두고. 밤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의 300명이 다 들어차고, 저희가 2열에서 봤거든요. 두 번째 줄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해서 봤어요. 이렇게 진짜 해서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았냐면,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그 유명한 천재 감독이, 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우리 결말을 다 알잖아요. 트로이 전쟁이든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든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 줄거리 다 공개되어 있고 다 아는데, 누구나 아는 그 뻔한 이야기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그걸 풀어내는 방식들이, 그 서사를 만들어가는 방식들이 되게 철학적이더라고요. 그 철학적이고 또 비유적인 것들을 이미지로 구현해내는 방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참 표현하기가 되게 짧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 세이렌 목소리로 현혹시키는 그 바다의 예쁜 인어공주들,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원들을 현혹시키고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배에 결박하고 그 소리를 직접 들어요. 근데 왜 듣느냐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듣는데, 그걸 묘사하는 장면이며 그걸 아주 표현하는 장면이며 이런 것들이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 그걸 보여주는 방식들, 이런 게 CG를 거의 많이 쓰지 않고 이제 실제로 많이 촬영할 것들은 되게 많이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 유튜브를 요즘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촬영 기술에 대한 비하인드 이런 게 다 저는 많이 보는데, 최대한
그 배우들이 현실에 몰입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게끔 거의 대부분 구현 가능한 것들은 다 구현을 하려고 했다. 되게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되게 돌아 진짜 정통 방식으로 정말 제대로 찍었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너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현란한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어떤 명작을 남기는 아주 위대한 감독의 힘은 뭐 기술을 도입하고 남들 다 하는 거를 따라하고 또 뭐 남들 다 하는 기술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감독이 원래 고집했던 그 철학들, 뭐 영화에 대해서 가졌던 본인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촬영 기술에 대한 기준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더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또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더 기본기에 충실하게, 더 감독이든 아니면은 뭐 배우들이든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 촬영이면 촬영, 그 기본기를 정말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다 챙겼다. 이게 사실 성공의 비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 리센느 소속사의 대표분이 뭐 1000통의 메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왜 이제 영상을 찍어봐야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최근에 이 예민한 아이 육아 백과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관련해서 강의를 제가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제 겸직으로 외부 강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면 이제 강의를 하고 싶어서 막 이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당연히 저를 잘 모르고 이 책에 대해서도 뭐 유명하지 않은 작가이기 때문에, 교사이자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아직은 모르세요. 그 되게 좋은 내용이고 전 되게 자부하거든요. 이 책이 학부모님들에게 예민한 아이를 기르시는, 또 육아와 양육에서 어떤 기질과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정말 제 영혼을 갈아 썼는데, 그런데 어쨌든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제가 뭐 각종 도서관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강의 관련 기관에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뭐 교사인데 책도 쓰고 이번에 이런 책을 냈다. 내가 그래서 이런 관련으로, 주제 관련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정말 수신 확인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읽지 않은 메일이 거의 80%고 그 중에서 몇 명 읽으시긴 하는데, 이제 제가 통화를 할 때, 메일링 수집을 할 때 전화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도서관에 전화를 드려서, 저는 누구고 이런 책을 썼고 이런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안 메일을 좀 드리고 싶다.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게, 도서관이 1년짜리 그 강연 프로그램을 거의 1년 전에 미리 다 계획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25년 말에 26년도 1년짜리 프로그램을 다 기획을 하시는 거죠. 뭐 학부모 강연이든 프로그램이든 문화 강좌든 사실 다 미리미리 우리가 결제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화를 돌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책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 어떤 사서 선생님께서. 제가 되게 힘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실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이제 리센느 대표가 1000통의 메일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많은 힘을 얻었고요. 또 마침 그때쯤에 오디세이를 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인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원래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성취할 수 있는 건 절대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되게 인생이 쉽게 풀린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뭔가 어떤 지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저도 진짜 한 몇백 통을 보낸 것 같아요. 제 메일함을 제가 부끄러워서 공개할 순 없지만 저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작가로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 좋은 책을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눔의 욕구?
어떤 지식의 나눔에 대한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게 좀 확장하면 뭐 자아 실현의 욕망일 수도 있겠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뭐 교사인데 왜 유튜브를 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자아 실현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 제 자신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뭔가 교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내 안에 표현의 욕구, 또 더 어떤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더 지금보다는 물론 교사의 정체성은 당연히 있지만 교사이지만 지금보다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역량을 키우고 싶어.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아가는 한 과정이 지금인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어렵고 작가로서의 타이틀은 사실 제가 거의 0이잖아요. 그래서 책 몇 권 썼지만 뭐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제로섬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누구나 제로 투 0에서 이제 1로 만들려면은 0에서 1까지 가는 그 과정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니까 진짜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권의 책을 출판할 때까지도 되게 어려웠고 원고를 써서 뭐 투고를 하고 또 계약을 해서 이렇게 멋진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되게 힘들었고 또 이 책 한 권을 홍보를 하고 또 잘 알리고 또 이 책을 만들어준 출판사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최선을 다해서 알리는 그 과정 또한 어렵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 자아 실현의 과정도 어렵고 뭐 강의를 제안하고 메일을 보내고 메일링 수집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좀 낯설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모두 다 어떤 노력과 또 노력에서 잘 되지 않는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막 겪으면서 한 살씩 나이 들어가고 인생의 쓴맛을 배우고 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여정이다. 인생은 원래 정말 망망대해 같은 파도를 건너는 파도를 헤엄치는 정말 돛단배 같은 마음으로 정말 바다에 내 몸을 맡기고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이 배가 어디로 닿을지 어떤 육지에 닿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변의 날씨를 살피고 내가 먹을 것들을 저장하고 또 발이 닿는 곳에서 또 식량을 비축하고 매일매일 그 어떤 성실한 삶을 이어가다 보면 어딘가에 우리가 닿는 그 육지에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결과물을 이루어낼 것이다. 거기가 우리의 종착역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저는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에 가겠어. 내가 뭐 아메리카에 가겠어. 뭐 이런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항해를 하기보다는 이 항해 자체가 우리가 지금 노를 막 열심히 저어서 파도에 흔들리고 막 폭풍우를 만나고 막 배가 뒤집히고 다시 배에 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육지에 닿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죽음일 수 있겠죠. 이게 뭐 약간 실존주의 철학과도 좀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고통받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디세이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주인공과 왕비가 다시 바다로 떠나잖아요. 어딘가를 찾아서. 그 다시 배의 장면이 마지막 연출로 나오거든요. 이제 모든 것들을 막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 원래 있던 그 나라의 평화를 찾아주고 막 아들은 왕이 됐겠죠. 그리고 이 멋진 주인공과 왕비는 정말 벤 머리에 서서 아주 먼 저 지평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마지막 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삶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생각해서 나가기보다는 목표가 결과이기보다는 너무 좀 식상한 말이지만 다시 곱씹자면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몇백 통의 메일을 보내는 것, 또 오디세이의 주인공들이 막 노력하면서 항해를 하고 거기서 막 죽고 다치고 막 울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다. 그리고 뭐 리센느 대표가 뭐 1000통, 2000통 이런 메일을 보내면서 그 리센느라는 그 가수들을 알리려고 하는 그게 정말
삶의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리센드라는 그 가수가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그건 그냥 종착역일 뿐이다. 그런데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건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원래 고통이기 때문에. 인생은 원래 고통이 되게 안 좋은 고통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힘들고 어렵기 마련이고, 그게 원래 당연한 거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노력하는데 왜 결과가 안 따라올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되게 멋지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예를 들어보면, 일도 되게 잘하고, 막 턱턱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는 것 같아.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삶의 여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항해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었는지, 아니면 바다 위에서 막 들어 누워서 잠을 잤는지, 내 삶의 태도만 보면 된다. 내 삶의 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결과물이 좋을 일은 없으니까. 되게 말하다 보면은 늘 식상한 결론에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1000통, 2000통 메일 보내는 거, 제가 막 전화 걸어서 저 이런 거 예민한 아이 육아 백과 책으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저 멋진 교사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PR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의 의미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들을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 과정에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죠. 야, 결과가 없는데 과정이 무슨 소용이야? 너 지금 뭐 열정페이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뭐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고, 제가 존경하고 닮아가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서 살았을 때에 그 과정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동경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어떤 고통과 좌절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이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응원하게 되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노력 없이 성취한 그런 결과들을 가진 사람들,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뭐 집안이 좋거나,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정말 뭐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공부 천재야.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진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이 과정 자체, 항해의 여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힘들지만 당연해.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있니? 커피 한 잔 해. 이렇게 하면서 흘려보내는 것.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한 잔 해. 할 순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때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다시 공부하러 가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는 나중에 따라오겠지 뭐. 이런 자세. 또 요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에만 집중하시는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제가 또 영상을 언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제 제자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제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 또한 화이팅! 오늘도 저는 메일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화이팅!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교사분들, 또 동료, 육아 엄마들, 또 많은 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굿바이!